그때그때 조금씩 틀린데 그래도 뭐 하루에 아침 저녁 뭐 2번 정도씩 시키시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개들의 산책을 좀 굉장히 주기적으로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산책을 통해서 이렇게 후각적인 것들의 욕구를 충족하면 스트레스도 줄고 그다음에 집안에서의 어떤 문제 행동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피곤하시겠지만 정말 산책은 그냥 그냥 이빨 닦듯이 하셔야 돼요. 내 생활표도 내가 밥 먹듯이 산책은 꼭 하셔야 돼요. 그걸 안 하시고 애들이 문제 행동이 있다, 뭐가 집에서 뭘 물어 뜯는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해줄 걸 안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꼭 산책은 사람들이 밥 먹듯이 산책을 꼭 시켜주셔야 돼요. 아이들의 성향에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물론 좋은 것은 새로운 길들을 찾아서 가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 새로운 길을 가는 주기라든가 그런 것들은 우리 아이가 조금 소심하다 이럴 경우에는 그런 것도 좀 천천히 적응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 우리 애는 그래도 나름 용감해 새로운 길에 대한 두려움이 좀 없어 그럴 때는 길을 또 좀 자주 바꿔주시는 게 더 좋죠. 자, 산책을 요즘에는 뭐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이 뭐 줄이라든가 뭐 우리 개는 괜찮아요 이러고 막 풀어놓으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시잖아요. 이제 과태료가 생겼어요. 사실 이거는 벌금을 내서 우리가 줄을 묶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거는 마지막 보루예요. 이 줄은 목줄 잘 맞는 목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아이가 산책을 하는 정도에 맞춘 목줄이 가장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리더워킹이라고 할 때 잘 걷는 아이들은 등줄을 매도 상관없고요. 목줄을 매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워킹 자체를 너무 막 끈다 혹은 이 엄마에 비해서 힘이 너무 세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에 맞춘 목줄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이의 지금 현재의 워킹 상태예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걸려있는 거는 다 애들 목줄이에요. 여기랑 이렇게 다 목줄 종류별로 있죠? 이쪽도 이렇게 있고 이거는 줄만 있고요. 또 이제 산책용하고 등산용의 등 안에 쓰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에 맞춰서 그래서 저 스카프 한 적 없는데 걔들 목줄은 이렇게 많아요. 인식표는 요즘에 동물 등록 꼭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물 등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인식표로서 증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집 밖을 아닌 외부로 나가시면 무조건 인식표는 필수예요. 이것도 벌금 꼭 이 2가지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똥봉투나 이거는 기본이죠. 예, 그런 것들은 꼭 지키시면서 산책을 해주셔야 돼요. 차가 지나갔을 때 꼭 해야 되는 행동이 엄마들은 나만 왼쪽으로 빠지면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해. 이 리쉬의 길이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차가 지나갔을 때 우리 애를 앉아서 그 차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이 차를 지나갔을 때 짖거나 달려드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을 할 수 있어요. 정말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아지들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럼 차 지나갔을 때 꼭 내 아이를 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앉아서 기다리게 하는 거 그건 꼭 연습하세요. 우리가 산책을 할 때 사실은 가장 주의하고 위험해야 될 상황이 있어요. 이제 냄새를 맡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제 한강이든 어디든 거기에 무슨 닭뼈든 무슨 야생동물의 응아든 이런 위험한 것들이 애들이 후각이 발달되니까 그쪽에 이렇게 탁 끌리면서 자석처럼 막 끌리면서 그걸 덥석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질환이나 질병들이 옵는 거죠. 특히나 이제 산책 중에 너무 한강에 그 닭뼈들을 버려놓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또 요즘에 또 유박비료라는 것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꽃나무들에 뿌리는 비료인데 그걸 먹으면 개들이 치명적이에요. 근데 몰라요. 보호자도 모르고 아이도 몰라요. 그리고 먹고 나서 좀 있으면 막 진짜 구토설사. 그래서 그런 위험한 것들은 조금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사람들 좀 보기 좋으라고 잔디를 잘 이렇게 하려면 꼭 약을 뿌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신발 신고 옷 입고 그 위에 앉지만 얘네들은 그냥 노출이 돼요. 그래서 그 풀을 뜯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아이들이 살충제라든가 잔디 그 약들에 대해서 간의 독성을 또 일으키는 아이들을 많이 봤어요. 아무 이유 없이 검사를 해보면 간 수치만 높아져 있어요. 그런 거는 거의 대부분 10중 8구 그 잔디 그 약진 잔디를 먹었다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엄마들이
좀 주의 깊게 잘 살펴주셔야 돼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아이를 키워내는 방법은 사실은 간단해요. 잘 운동시키고, 잘 먹이고, 잘 자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 그런 스트레스를 줄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거고, 거기에 꼭 필요한 또 건강적인 부분을 체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사상충 예방약을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먹이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반대로 예방약만 먹이면 모든 게 다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또 착각이시거든요. 사상충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거의 한 15년, 20년 정도 돼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상충약을 계속 예방한 친구들 중에서도 1년에 한 번씩 사상충 성충 키트 검사라는 걸 저는 꼭 하는데, 그 키트 검사를 해보면 꼬박꼬박 예방한 아이들도 그 성충 키트 검사에 걸리는 애들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미 이제 사상충 약에 내성이 생긴 그런 기생충이 우리나라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꼭 예방약을 먹이되 1년에 한 번씩은 피를 뽑아서 그 사상충 성충에 대한 키트 검사도 꼭 하셔야 돼요. 병원에서 피를 뽑아서 피 한 방울로 그거 플러스 진드기에 관련된 질환을 4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키트가 있습니다. 그 여름철에는 그 제일 이제 위험한 게 사실 찐득이에요. 근데 찐득이도 외부 기생충 이제 또 약이라고 해서 뿌려주거나 먹거나 이런 약들이 요즘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만 믿으시면 안 돼요. 그걸 먹는다고 해서 찐득이가 안 붙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붙어서 조금 쉽게 떨어진다 뿐이지, 그래서 산책 후에는 사실은 진드기가 잘 붙는 이제 피부가 연약한 데거든요. 입 주변이나 눈 주변이나 귀라든가 아니면 이제 여기 배 쪽 생식기 쪽에 털이 많이 없는 곳에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찐드기가 붙었나 안 붙었나를 꼭 체크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할 말이 좀 있는 게 뭐냐면,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에 떠돌아요. 그래서 제가 또 질문 진짜 많이 받아요. 인터넷에서 이러던데요. 조금은 신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양쪽 다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도 신중하셔야 되고 정보를 제공받는 사람들도 신중해야 되는데, 내 개가 이랬다의 한 케이스를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양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자, 일단은 산책을 다녀오면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은 아이의 좀 상태를 좀 잘 관찰해 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나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이제 찐드기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를 봐야 되는데, 보통 찐드기가 잘 붙는 부위가 눈 주변, 요 입 주변. 왜? 얘네들이 가서 이렇게 코를 킁킁킁 냄새를 맡잖아요. 그래서 그 부위랑 그다음에 겨드랑이나 요 배 쪽이나 털이 없는 이 연약한 피부 쪽에 찐드기가 잘 붙고요. 그다음에 또 좀 간과하실 수 있는데, 발바닥 사이사이도 봐주시는 게 좋아요. 혹시나 뭔가를 밟지 않았나. 밤송이 가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사실 얘네들은 몰라요. 근데 그날 저녁 때 발을 핥는다거나 이런 동작으로 또 확인하실 수도 있지만, 직접 이렇게 엄마들이 이렇게 좀 갔다 오면 이렇게 귀든 입 주변이든 이런 식으로 잘 눈으로 관찰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말라미트 아이였는데, 노령견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퇴근하고 오니까 제 앞으로 와요. 와서 고개만 살짝 이러고 있었어요. 왜 그러지? 라고 했더니 이가 부어있는 거예요. 자, 굉장히 저는 그때 소중한 경험을 했어요. 와서 평상시와 다른 행동을 제 앞에서 했어요. 와서 반갑다고 꼬리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제 앞으로 딱 오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자기의 얼굴을 약간 이렇게 기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아이를 찾고 이렇게 만져보고 했더니 이가 아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거는 조금 더 경험이 많으면 좋겠지만, 평상시에 아이를 잘 관찰하신 엄마들이라면 이거예요. 평상시랑 달라요. 요즘에 좀 많으세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데리고 왔는데 아이가 이제 홍역이나 정말 데리고 왔어요. 2달밖에 안 되고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제 홍역이 걸렸어요. 그러면 보통은 사실은 이제 그쪽 산대에서는 개를 바꿔준다는 표현을 해요. 바꿔드릴게요. 그리고 거기서의 조건은 우리가 지정한 병원에서 치료를 해서 보내겠다. 이제 그런 제 상담을 받았어요, 실제로. 그랬을 때 제가 엄마한테 뭐라 그랬냐면, 엄마, 그쪽 병원에 가면 아이가 죽을 확률이 더 높은데 엄마가 돈이 들더라도 치료를 하실 거면,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을 지실 거면 엄마가 데리고 계세요. 거기 보내지 마세요. 그래서 엄마는
제 말씀을 듣고 그걸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어요.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제대로 된 병원에서 치료하십시오. 그 엄마 그걸 해내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아이가 잘 나서 엄마랑 이렇게 예쁘게 뛰어노는 걸 저한테 동영상을 보내주셨을 때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요, 시간과 돈이 들더라도 사실은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하셨을 때 배로 돌아오는 기쁨이 있어요. 정말 그거는 말로 표현 못해요. 내가 한 생명을 살렸고 이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했다라고 하는 경험은 사실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경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신 분들 지금 계신다 그러면 주변에 또 그런 엄마들이 요즘에 최근 많아지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끝까지 우리 책임져요.